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이 지금 길어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시작할 때 이게 이 전쟁이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정말 많은 국가들이 이제 참여하게 됐잖아요.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시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혹은 세계 정세에 미칠 영향,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쿠르드족의 지상군이 투입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 지상군이 투입되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그 지상군이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해야 이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승리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육군에서 군 생활을 했지만 육군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전쟁의 끝은 육군이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사실 이제 이란 전쟁의 모습을 보면 미국의 뭐 어떤 비행기가, 미국의 항공모함이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뭐 어제는 뭐 어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상군, 육군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상군이 투입되면 진짜 실제 전쟁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이게 전쟁이 되게 길어질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전쟁이 지금 매우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상군이 실제로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중동 지역은 이제 산악지대잖아요. 우리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하는 그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악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지상군이 투입되었다라는 말은 전쟁이 많이 길어질 위험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이제 산악 지역에 숨어서 사람들이 이제 테러나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전략이 변경될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더 길어질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요, 이 전쟁이 길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그리고 유가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은 또 다른데요. 어제는 주가가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어, 오늘의 상황을 봤을 때 주가가 회복하는 게 맞나? 라는 퀘스천 마크가 달리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낮아졌던 그 시기에 비해서는 다시 높아진 모습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저는 주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그 투자를 하는 거의 문제에서는 뭐 나의 자산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당장 내가 기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보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생활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치는 영향들이 크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지금 현재 자동차는 경유와 휘발유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유가의 움직임은 그 개인의 이동 수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발전을 하는데도 전기 발전을 하는데도 기름이 들어갈 겁니다. 또 일부 산업은 석유화학 산업이 대표적이겠지만 그 기름으로 기름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 전반이 운영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당장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현재의 기름은 우리 이제 생활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라서 우리 생활과 매우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기름값이 비싸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 생활의 물가가 다시 더 빠르게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100조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이나 환율 정책에 있어서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에 이 확대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제 100조의 돈을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100조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유류가 폭등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는 사실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상승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공급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민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특히 에너지나 뭐 개인의 이동 수단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거라서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이걸 안정을 취하게끔 유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과연 이게 시장을 거스를 수 있나? 라는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이 변동성이란 것 자체가 위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전쟁 시기니까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과연 정부가 막을 수 있나? 혹은 공급이 감소한 유가로 인해서 이 기름값이 상승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 있나? 라는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 시장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가격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보이는 손으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면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선 정말 많은 힘이 들고요. 그 힘이란 건 결국 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다양한 규제를 만들고 있고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불만들이 나오는 건데 이 시장을 계속해서 거스를 수 있나라는 고민을 첫 번째 해보고요. 100조라는 돈을 이제 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돈의 출처는 과연 어디 있는가? 라는 고민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100조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 지출을 계속해서 늘려나갔었어요. 그런데 이 100조라는 돈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결국 이는 이제 채권으로 발행됐든지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든지 하게 될 거란 거죠. 결국 그러면 다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더불어서 이게 이제 돈을 많이 푼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럼 환율이 오른다는 말은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말이고요.
더불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도 물가가 상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더 많이 상승하게 되겠죠. 안 그래도 서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원인은 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물가를 잡을 수 있나라는 고민을 그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더 푼다? 그러면 결국 물가는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조삼모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현재 지금 매우 특수한 상황이에요. 전쟁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경제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방식은 사실 지금 당장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큰 짐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정책을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